뭐라고요? 제가 이젠 정말 고아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땐 마치 꼭 맞는 말만 같았어요. 그때 그 사건으로 내 운명은 결정되어 버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어렸던 제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빠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죠. 우리가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아빠의 공장은 점점 적자를 보게 됐고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던 게 아빠는 재기를 꿈꾸며 한국에서 새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미 40대 후반이던 아빠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빠의 친한 친구분이 아빠에게 권유하셨대요. 형님, 미국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국인이면 여기 미국 어디서든 인정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아빠는 고민 끝에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엔 너무 기가 막히고 싫었어요. 한국에서 친구들도 많았고 영어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민아, 아빠는 내가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미국은 그런 곳이야. 결국 우리는 전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아빠는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차렸고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록 미국에서 우리는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끔찍한 불행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집 안은 너무 조용했고 엄마도 아빠도 보이지 않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들어오시더니 수민아 왜 여기 있어? 지금 너희 엄마가.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평소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총상. 엄마가 왜 총을 맞았지?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사망하셨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경찰은 덧붙였어요. 오늘 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단다. 범인은 강도였고 내 아버지도 마트에 계셨고 강도가 총을 쏠 때 내 아버지가 엄마를 감싸 안았고 대신 총을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단다. 아빠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 대신해서 총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를 대신해 총을 맞고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슬펐고 엄마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닌 모습에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엄마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눈에서 슬픔과 고통을 봤어요. 엄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후 장례식이 열렸어요. 나는 아빠의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빠 우리 미국 오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가 떠나고 엄마는 병상에 누워있고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내게 말했다. 너를 보호시설에 보내는 게 어떻겠니? 그곳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싫었어요. 보호시설에 가면 나는 또 다른 불쌍한 아이가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아빠 총 맞아서 죽었다며?
어떤 애들은 동정했고, 어떤 애들은 나를 조롱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엄마를 돌보려면 돈이 필요해.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때부터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나는 공부를 해야 했어요. 나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었어요. 평소 공부를 좋아하고 곧잘했기에 우선 무조건 공부를 해서 직장을 갖고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고 온라인 무료 강의를 찾아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던 중 드디어 점점 만족스러운 내가 되어갔어요. 얼마 후 열린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실력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나는 MIT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MIT 합격 메일을 받은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MIT에 입학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MIT는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었지만 제가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여전히 부족했어요. 엄마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MIT에서는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천재처럼 보였어요. 교수들의 강의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학생들은 질문 하나에도 깊은 통찰력을 보였어요. 좀처럼 따라가기 힘들어 보였죠. 그렇게 처음엔 위축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극이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해. 그래서 나는 또다시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되지 않는 개념은 5번, 10번 반복해서 공부했었죠.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을 따라가 질문했고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나는 점점 한 가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금융시장을 바꿀 것이다.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마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논리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논리를 금융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생길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AI와 금융을 결합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인간보다 더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죠. 기존 금융 모델이 과거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수준이라면 내가 개발하려는 AI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연구가 진행될수록 나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이 기존 월스트리트의 투자 모델보다 3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퍼지자 MIT의 여러 교수님들이 내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이메일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From Tesla. 나는 너무 놀라 당시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며칠 후 나는 실리콘밸리로 날아갔습니다. 테슬라 본사에서 직접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테슬라 직원은 내 연구를 이미 세세하게 분석한 상태였어요. 그는 내 AI 시스템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스페이스X의 항공우주 프로젝트, 그리고 금융 투자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함께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만들지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게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내 연구를 인정하고 직접 스카우트하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만약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활용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일까? 나는 그동안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는 단순히 돈만 벌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아이들이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꿈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니, 바꿀 수는 없더라도 도움이라도 손길이라도 뻗고 싶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쉬웠지만 테슬라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길을 가기로 했죠. 나는 직접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MIT 동기들과 함께 바로 스타트업을 설립했어요. 이름은 Neuroquant AI.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AI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했고 투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나는 이 격차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AI는 초보 투자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초반에는 자금이 부족했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곧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제안했고 몇 개월 만에 우리는 $10,000,000의 초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후 뉴어코언트 AI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또 한 번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기에 뉴어코언트 AI의 수익 일부를 활용해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AI 교육과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직접 강의를 열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과거에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기에 더욱 잊을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MIT에서 시작해 AI 기술로 금융시장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나는 뉴어코언트 AI를 설립하고 누구나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공이 계속될 것 같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뉴어코언트 AI가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고 누구나 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변화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들은 오랫동안 금융시장을 지배해왔고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벌지 못하도록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뉴어코언트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AI가 무료로 제공하는 투자 전략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금융 전문가들에게 비싼 컨설팅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융업계의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 내게 의미 있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 너희 회사 오래 못 갈 거다. 처음에는 그냥 협박 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뉴어코언트 AI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뉴어코언트 AI, 과연 안전한가? AI가 인간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회의적, 이 새로운 AI,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어떤 대형 금융기업들은 우리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뉴어코언트 AI는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스템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운 것이었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뉴어코언트 AI의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을 입증해야 했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회사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기밀 데이터를 빼돌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이 회사 만들 때 우리가 했던 약속 기억 안 나?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어. 월가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뉴어코언트 AI가 개발한 AI 모델의 일부가 대형 금융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죠.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 당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난 너무 지쳐 있었고 이 회사를 세우기까지 너무 많은 걸 희생한 상태로
혼자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우는 실정이었습니다. 어쩌면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테슬라에서 일했다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내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과거의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들고 싶었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남아있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기존 AI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자. 기존 모델을 개선하여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추도록 연구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완전한 오픈소스로 전환해버리자. 우리의 AI 시스템을 무료로 공개하여 더 이상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뉴어코언트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자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업들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우리의 AI 기술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마침내 월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금융혁명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벽과 싸웠고 마침내 그 벽을 넘어섰죠. 뉴어코언트 AI는 기존 금융업계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단순히 월가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진짜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어코언트 AI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무료 AI 투자 시스템 도입, 동남아시아에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금융 허브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뉴어코언트 AI의 기술을 활용해 금융 혁신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서울의 뉴어코언트 AI 아시아 본사를 설립했고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금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나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했다. AI 앤드 금융 교육을 전 세계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무료 장학금 앤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뉴어코언트 AI 사용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금융 지원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제이콥입니다. 저는 항상 가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뉴어코언트 AI 덕분에 금융을 배웠고 이제는 제 스스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메일을 읽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젠 뉴어코언트 AI는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AI를 활용해 글로벌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 이제는 금융을 넘어서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차세대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금융 구조를 뛰어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 힘내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두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